안녕하세요. 영단계 가족 여러분, 홍진걸입니다. 홍진걸의 토익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데요. 선생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900점이 나오느냐, 얼마나 빨리 원하시는 점수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선생님의 선택은 선생님의 정보를 보시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팩트를 보시면 저는 영단계 스카웃된 강사인데요. 대표 강사로. 저는 13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모두 다 마감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뭐 보통 선생님인지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팩트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마감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듣는 강의인지가 가장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강의가 효과가 있고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린 음식점은 맛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들은 선생님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그렇죠. 홍진걸 강사도 이유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다 수강생, Y학원 최다 수강생 기록이 있고요. 가장 많은 강사들 중에 한 명이,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때, 이 선생님은 정말 수강생이 많았는데,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한 가지만 딱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100%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개하는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하나하나 A 단계를 이해했으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B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토익에 여러 가지 그 이해하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품사도 배워야 되고 품사를 다 배웠으면 문장의 구조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어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독해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전 단계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논리로 이해로 그 다음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업을 참 들어보지 않으면 참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따가 조금 예를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가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제일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검증된 루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이 왕기초가 들어왔는데 이 학생을 제가 같이 공부시켜서 만약에 몇 개월 내로 900점을 만들었다면 그 검증된 루트, 오케이?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실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정말 뭐 막 200점, 300점 이런 학생인데 뭐 시간이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걸려서 900점이 나왔다면 그건 바로 검증된 루트겠죠. 그럼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나를 900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모든 선생님도 당신을 900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말을 다 하시겠죠. 하지만 검증된 루트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배웠는데 검증된 루트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후기 같은 걸 보시면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900점까지 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팩트에 근거하고 검증된 루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강의의 특징이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왕초보가 들어와서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거쳐서 실제로 물 흐르듯이 어차피 토익 공부는 시작하면은 고득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몇백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루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초급만 가르치거나 중급만 가르치거나 고급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제 강의 특징은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급 선생님 따로 중급 선생님 따로 고급 선생님 따로 이렇게 들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을 한 명 선택해서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팔로우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바로 단기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가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 0단계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선생님이 되게 많죠. 그러면 그게 장점을 살리시려면 한 선생님을 딱 집어서 그 선생님의 왕기초부터 쭉 팔로우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이 선생님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검증된 루트, 왕기초가 들어와서 검증된 루트를 갖고 있는 강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레벨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레벨에 있든지 그 레벨에서 필요한 학습법, 그때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학습 질문을 하시거나 저는 이때 이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검증된 루트로 990점 빠르게 고득점을, 정말 나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학생들 시간 없잖아요. 선생님 저 학점 따야 돼요. 저 취업 준비해야 돼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2개월 만에 딸래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현실을 직시해보면 그렇게 뭐 단기 안에 900점 치는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조건 나는 2개월 안에 900점 맞추겠다. 나는 뭐 맞게 해주겠다. 나는 무조건 3개월 안에 해주겠다.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난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의 상태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완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요. 중급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러면은 본인이 맞을 수 있는 최단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걸 3개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걸릴 수 있는 걸 6개월에 끝낼 수도 있는 거죠. 몇 점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한 명의 선생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절 선택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말투, 이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다 다른데요, 선생님마다. 그게 나랑 맞는지를 먼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선생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난 이 선생님한테 한번 쭉 배워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명의 선생님을 선택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중급, 고급을 다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중급, 고급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 저 같은 선생님을 고르셔야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방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선생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을 쭉 따라와야 된다. 이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초는 A 선생님, B는 뭐 중급은 B 선생님, 고급은 C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한 가지 커리큘럼으로 쭉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의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기초반을 듣고 나서 역시 뭐 다른, 만약에 중급반 들어버리면 선생님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기초반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저 선생님은 저렇게 강의하네? 혼란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선생님한테 기초와 중급과 고급을 다 배우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토익은 두 번째, 정해진 필승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3년 동안 마감 강의를 이끌어가면서 시험도 무지무지 많이 봤는데 필승법이 있어요. 그게 정해진 게 뭐냐면 첫 번째, 품사의 개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에 완기초를 가정했을 때 품사의 개념.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내는 게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와 동사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쭉 내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실 일이 품사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하실 일이 뭐다?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시면 이제 기본 문법이 들어가죠.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등 기본적인 거. 모든 선생님들이 강의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 강의가 틀린 게 이해 위주라는 얘기죠. 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해를 하셔야지만 응용이 되고요. 응용이 돼야지만 토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시험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하는 게 토익 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측할 수 있는 응용력이죠. 이 응용력이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면 응용력을 키워야 되고, 응용력을 키우려면 이해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빈출어휘. 토익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다. 그렇으면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가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 13년 동안 제가 강의했으니까 데이터는 100% 다 드릴 수 있어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근데 데이터를 공부하는 방법조차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트 6 전략. 파트 6 전략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시제 문제, 그 다음에 접속부사 문제, 이런 게 파트 5랑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반드시 제가 강의해드리고요. 세븐도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세븐도 7가지 질문 유형이 있어요. 주제 찾기, 세부 정보, 유추, 그 다음에 낫 문제, 그 다음에 뭐 요청 지시 권유, 그 다음에 뭐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세븐이 되게 중요한데요. 7가지 질문의 유형을 모르고 공부하시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세븐을 공부를 빨리 하고 싶으시면 7가지 유형을 반드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유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인 광고가 있다. 그럼 문제 플로우가 똑같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뽑는다. 근데 qualifications,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requirements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지후생의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CEO를 뽑았는데 이 사람은 어디 회사에서 데려갔고 그 회사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으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있어요. 그런 플로우를 배우는 게 지문 유형입니다. 세 분도 약간 경험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정의 유형. 토익은 일부러 한 전체적으로 200문제 중에 한 RC 10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자들은 이런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함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함정도 사실은 노하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20년 동안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냈을 때 헷갈려 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정 유발 동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erest라는 동사가 흥미를 끌다는 뜻이기 때문에 interested와 interesting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감정 유발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감정 동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혹은 뭐 한국에 없는 문법, 한정사, 혹은 관계대명사 what과 which의 차이점, 혹은 투부정사와 ing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즐겁게 공부하시면 해서 함정이라도 즐겁게 피할 수 있는, 함정이지만 알면은 즐겁게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정을 즐겁게 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필승법이죠. 저에게 토익 필승법이 있어요. 나한테 필승법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필승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해하는 강의를 들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해하는 강의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이 돼야 돼요.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익 기출을 응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익은 어차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토익 토익 수업 시험 신청을 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 뭐라고 뜨냐면, 내가 인터넷으로 이제 토익 시험을 신청하면 ETS는 한 번 나온 문제를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한 번 나온 문제도 나오지 않지만 but very similar,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 사람이 낸 시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confirm the reservation은 맞는데 decide the reservation은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decide reservation을 답을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왜 쓰냐면 예약을 결정하다. 왜 예약을 결정하다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confirm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오늘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confirm이 나왔는데, confirm이란 말은 con이라는 단어와 firm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정도 중요한 단어에 한해서 이 정도는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간에 함께 확고히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confirm은 너와 나 간에 뭔가의 사실을 확인한 거죠. 너 어저께 밥 먹었어? 나 먹었어. 이게 confirm이에요. 고객님은 예약을 하셨습니다. 고객님은 과거에 우리 호텔에서 예약을 하셨습니다. 라고 confirm 하는 거죠. 예약하셨죠? 우리 호텔에서 예약하셨죠? 그럼 함께 네, 저는 예약했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confirm, 함께, conversation 함께 얘기하다, confirm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죠. 팩트를 확인하는 거죠. confirm 확인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예약을 한 거를 과거에 했던 그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confirm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냥 막 공부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도에 따라서 학습력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다음. 하나의 어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어휘가 고민이 많이 돼요. 그죠? 난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 어휘력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어휘력에 자신 있어요, 이런 학생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원을 이해하면은 하나의 공부로 10가지 뜻을 알 수 있더라.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at 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at. 그러면 첫 번째 at의 뜻이 뭐다? 겨냥해서 온 거지. 겨냥. 물리적으로 겨냥. 그래서 뭔가를 겨냥해서 aim at, 화살로 겨냥을, 뭔가 정확한 것을 겨냥하는 거지. aim at, look at, point at. 비슷하잖아요? 이런 겨냥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여기 그림 잘 안 보시는데, 여기 겨냥이 뭐였냐면, 우리가 양군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이렇게 막 10점을 쏜단 말이야. 9점을 쏘고. 그러니까 at이랑 뭐랑 어울려요? 숫자랑 어울리지. 이렇게 연상.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개념, 숫자. 아까 말씀드렸죠. 겨냥해서 양궁을 했으면 숫자랑 어울릴 거 아니야. 그럼 숫자랑 어울리는 at 6 o'clock. 왜 at인지 이해하는 거지. at 6 o'clock. at 555-7733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말할 때, at the phone number, 전화번호, at 정확한 수치를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것도 at을 쓰고요. 그 다음 가격이나 비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에, at no cost, 비용이 없다. at an affordable rate, 이거 rate는 이제 약간 대여료 이런 거, 임대료 이런 게 싸다. at the owner's expense, 소유자의 비용으로. 해서 비용, 가격 이런 말들이랑 어울리는 게 at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67,595원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랑 어울리기 때문에 가격과 비용과도 어울리기, 너무너무 플로우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at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겨냥, 숫자, 가격, 비용. 그 다음 정확한 시점, at that time, at 6 o'clock, at noon, at night, at a later time, 나중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죠. 당신이 가장 편할 때, at the latest, 늦어도. 이런 시점의 표현에 at도 쓰는 거죠. 잘 보세요. 시계 보세요. 시계에 뭐가 있어요? 숫자 있죠. at은 숫자인 거지. 겨냥, 숫자를 겨냥한다. 그 다음 정확한 지점, 시점도 있고 지점도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점,
at home, 집에, at the corner, 모층에, at the address, 그 주소로, at the hotel, 호텔에, arrive at, 어디에 도착하다. at을 왜 쓰냐? 가장 정확한 지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무슨 at인 거지. 이게 골뱅이가 아닌 거죠. 이게 at인 거죠. 그럼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at the address, 주소, 장소에서 온 주소에서 이메일이 생긴 거죠. 원래 이메일은 원래 우편이었고 우편이 전자우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된 거죠. 정확한 지점, at. 자, 속도도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 속도 뭐로 보여요? 다 숫자죠. 시계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이거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at, 속도. 그래서 rate, pace, speed 이런 말 당연히 속도랑 관련된 단어를 죄다 at인 거지.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는 at이라는 전치사를 볼 때 이렇게 연결해서 완전히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쓰는 거예요. 알고. 그런 식으로 전치사를 저와 함께 한 10가지만 공부해도 벌써 틀려요. at, for, during도 잘 몰라요. within, of는 of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치사 같은 경우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검증된 팩트를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토익 990 연속 만점 강자고 일단은 선생님이 좋으려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겠죠. 제가 실력으로서 최고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고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990 연속 만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를 그러니까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맞은 게 아니라 2달 연속 이상 만점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 13년간 마감된 강의다. 강의가 한 반에 250명 들어가는 강의였어요. 이게 조금만 10명 강의가 아니에요. 그런 강의가 13년 동안 마감됐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거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수많은 후기가 있어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있는데 선생님 강의 때문에 영어가 좋아져서 이런 강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보다 앞서 선배들이 무엇을 강의에서 느꼈는가 보시면 참고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제가 시험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도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연구하는 제가 스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토익은 변합니다. 옛날에 시험 보고 나서 강의하는 거랑 내가 당장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있거든요. 그거 시험 보고 강의하는 거랑 내가 말하면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강의 시험 보고 나서 제가 후기 강의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강의, 항상 앉아서 연구하는 강의.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항상 시험을 봅니다. 계속 시험 보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연구하는 그런 강의. 자, 물음표 보이시죠? 자, 여러분 꿈이 있나요?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할 때 왜 공부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꿈은 정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100만 명이면 100만 개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진짜 사실은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여러분 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부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공부하라고 말하는 건 엄마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공부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꿈이 있다는 게. 그 여러분의 도전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위해 도전하니까. 오케이? 그 꿈이 여러분을 채찍질하게 하십시오. 오케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키워드가 뭐였어요? 검증된 루트. 저는 생초짜를 데려다가 고득점을 키운 경험이 많아요. 제일 많은 강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학생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루트를 알아요. 저는 그 루트를 주기만 하는 거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여러분을 끌고 땡기면은 이 사람 따라가도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처음에는 그냥 믿고 따라오는 게 조금 중요해요. 나중에 한 중반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초반엔 따라와야 돼요. 믿고 들으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검증된 루트. 다른 사람이 듣고 고득점이 나왔네? 나라고 안 될 거 없잖아. 그죠? 검증된 루트인 거죠. 제가 실험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실험이 끝났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점수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뭔가에 도전해서 성공해 본다는 것, 영어라는 것에 도전해서 성공해 본다는 것,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제 강의가 단지 영어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기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영단기 홍진걸이었습니다.